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HBM4 개발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믿어왔던 SK 하이닉스가 선두를 놓쳤습니다. 첫 번째 공급사로 삼성이 정해졌고 다음 달에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이 작년부터 시작했던 HBM4에서 무리한 도전, 결국은 승부수가 됐고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왜 늦췄을까요? HBM4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그러니까 D램이라든가 파운드리라든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술이 더 좋았냐 이런 것보다는 각자가 어떤 판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이런 것이 더 훨씬 또렷하게 나타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 결론을 미리 짚고 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3 왕자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HBM3에서 사실은 엔비디아의 코어를 늦게 받았던 삼성전자는 HBM4로 판을 뒤집자 하는 그런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 무모하게 보였고 무리하게 보였던 것이 결국은 첫 번째 공급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2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에서 HBM4를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SK 하이닉스는 이천 캠퍼스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한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HBM4에서 SK 하이닉스가 뒤져있는 진짜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뻔합니다. HBM3를 지금 풀가동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HBM3E가 들어가는 블랙웰이 사실 시장의 수요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히 오랫동안 HBM3E가 들어간 블랙웰이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HBM4의 재설계, 리비전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속도보다는 완성도라든가 수율을 중시를 했죠. 삼성의 아직까지 남은 숙제는 뭐냐면 수율이겠죠. 그러나 수율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탁월하죠. 그래서 첫 공급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설명만 본다면 전략적인 지연처럼 보이지만은 본질은 더 깊습니다. HBM3 독주가 만든 자원이 잠김해 버렸어요. SK 하이닉스는 HBM3에서 점유율이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라든가 빅테크라든가 하다못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야 200까지 이미 물량이 다 예약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력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TC 본딩이라든가 패키징 캐파가 모두 HBM3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HBM4에다가 쓸 그런 여유가 좀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HBM4를 빨리 밀어붙일 현실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삼성은 다르죠. HBM3에서 압도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냥 그것은 조금 잘 안 되더라도 HBM4에다가 그냥 올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HBM4에서 달라진 게임의 룰이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로직 다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스 다이. HBM4부터는 D램 성능보다는 로직 다이, 인터베이스 전력 설계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구조적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자, 이거 삼성전자의 HBM3, HBM4인데 코엑스에서 저도 보고 왔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HBM4에서 결정적인 구조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 삼성의 파운드리 하면은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런데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적자가 조금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HBM4에서 삼성은 4나노 자체 삼성 파운드리가 직접 하죠. D램도 원C D램 6세대죠. 설계, 공정, 패키징이 동시에 최적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양이 바뀌어도 삼성 내부에서 즉각적으로 이게 수정, 리비전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로직 다이를 TSMC에 거의 100% 외주로 이제 하니까 또 로직 다이도 12나노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4나노와 SK의 12나노는 차이가 있죠. D램도 원비 D램 한 세대가 뒤진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사양을 변경을 요청할 때 협의라든가 슬롯이라든가 일정이 재조정되고 물리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HBM4 재설계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 약간의 그런 제약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 활용해서 HBM4의 로직 다이를 4나노, 지금 뭐 2나노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4E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를 대만의 TSMC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뭐 협의라든가 또 거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고 오고 이러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그런 것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재설계까지 거쳤다는 점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경쟁사 대비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았다. SK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왜 이번에 무리수, 무모한 도전을 던질 수밖에 없었냐면 삼성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HBM3라든가 HBM3E에서 이미 뒤쳐졌어요. 그리고 개발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수입은 별로 없었어요. 따라서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세대는 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를 점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로직 다이를 4나노, 그 다음에 원시 디램, 속도는 11.7기가 bps, 요구치를 그냥 초과를 해버렸어요. 만일 실패하면은 치명적이지만 성공하면 신뢰, 상징, 판세 모두 뒤집을 수 있는 히든카이어였는데 이것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하고 첫 HBM4의 공급자 지위를 받은 거고 무리한 도전이 기술 리더십을 복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HBM의 구조입니다. 여기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베이스 다이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다이가 이제 로직 다이, 버퍼 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이스 다이를 삼성은 자체 4나노로 한 거죠. 이 디램에서도 코어 다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삼성은 도전을 해서 한 세대 앞선 원시 디램을 했고 SK는 그냥 익숙한 원비 디램으로 했던 거죠.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래 보죠.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정말 진 걸까? 뭐 승부에서 그냥 깨진 걸까? 절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다만 국면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SK 하이닉스의 현재 포지션은 굳건합니다. HBM3 여전히 캐스카우 여기서 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수익성이 최강입니다. HBM4 뭐 지금 다음 달부터 납품을 한다 그래도 그리 많은 물량은 아닐 겁니다. HBM4가 좀 늦었지만 재설계 리비전 하면서 양산 안정성 목표를 달려갈 겁니다. HBM4 시장이 열리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부터 삼성이 납품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지만은 HBM4가 되는 베랄 루비는 하반기야만 아니면 올해 연말쯤에 또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면 시장에는 HBM4부터는 로직 다이, 전력 효율, 커스텀 대응이 중요해져서 파운드리 내재화 기업이 유리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게임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4는 제품 싸움이 아니라 구조 싸움, 구조, 시스템, 뭐 이런 시스템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서 이제 확연히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출발점은 삼성이 분명히 뒤처진 추격자입니다. 굉장히 절치부심을 했죠. SK 하이닉스는 지금도 여전히 절대 강자입니다. 전략은 한 세대를 점프를 하자, 원시들은 플러스 4난으로 가자 한 거고 SK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안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현 세대를 수성하자, HBM3E로 하여튼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한번 내보자 이런 그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4에서는 첫 공급 상징성을 가지고 왔죠. 이 상징성. 첫 번째 공급사라는 상징성을 가져왔죠.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결국은 안정적인 양산과 압도적인 수율이 돈을 벌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SK 하이닉스는 HBM4에서 졌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로직 다이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아픈 손가락인 자체 파운드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HBM4E 다음 세대에서는 2나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파운드리 라인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EUV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EUV가 한 20대가 있고 올해인가요? 하여튼 언제까지 뭐 40대를 늘려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EUV 다음 세대 하이 NAV EUV도
양산용을 이미 들여왔고 삼성전자는 지금 테스트 R&D용만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리를 외주를 생산을 하기보다는 HBM용 파운드리 그 개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결과 삼성은 HBM4에서 선공을 날렸습니다. 선빵을 날렸죠. 그러나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HBM3에서 독주를 유지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한 줄 요약을 해볼까요? HBM4에서 삼성은 판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그런 회사의 운명이 있었던 것이고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 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26년에도 점유율이 50% 이상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승부는 기술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에서 나온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자, 삼성이 HBM4를 엔비디아에 다음 달부터 공급을 한다 그래도 수율이 검증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공급량이 얼마인지도 아직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이 지금 나오는 계속 얘기를 보면 이게 올해 하반기 아니면 어쩌다 보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이 첫 번째 공급사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또 그 양은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돈을 버는 거는 HBM3E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일단은 HBM4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에서 HBM4로 SK 하이닉스의 선공을 때리고 나가고 엔비디아의 첫 번째 공급사가 됐다는 것은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